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강사 이상익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이상익입니다. 예, 서로 상에 더할 익, 서로 더한다, 서로 돕는다. 이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지향하라는 이름으로 저희 조부님이 지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 고용돼서 사는 세상,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장애인 복지 쪽에서 25년 정도를 일해왔습니다. 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과 장애의 정의,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의 정의에 대해서는,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서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서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서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간 글씨로 되어 있는 상당한 제약이라는 단어를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애 유형에 대해서는 신체적 장애 중에 외부 신체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신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는 절단장애나 관절장애 또는 지체기능장애, 변형장애, 척수장애 때문에 돌아다니시거나 어떤 물건을 짚거나 또는 손을 쓰는 기능이나 걷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제약이 있게 되겠죠. 뇌병변 장애는 뇌 손상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동하시거나 또는 불수의 운동을 하시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에도 시력 장애나 시야 결손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자 블록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듣는 분들도 청력에 장애가 있거나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으면은 다른 분들과 대화로 소통하기는, 음성으로 소통하기는 상당한 제약이 있죠. 언어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장애나 음성 장애, 구어 장애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겠죠. 또 안면 장애도 안면부의 추상이나 함몰, 비호, 변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관상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좀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내부 신체 기능 장애로는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별 이상이 없는데 내부에 볼 때는 신장이나 심장이나 간 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에 장애가 있을 분들은 투석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투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직장 생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죠. 또 심장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심장 기능의 이상 때문에 오래 걷는다든지 무거운 일을 한다든지 육체적인 피로가 걸리는 일은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장애나 호흡기 장애도 마찬가지죠. 천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상당한 불편함이 초래됩니다. 정신적 장애로는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가 있는데, 발달 장애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가 있고 정신 장애는 정신 장애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따가 사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지적 장애는
지능 지수와 사회 성숙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로서 인지장애라든지 아니면 사회 적응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천안에 있을 때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버스를 탈 줄 몰랐던 지적장애인분이 출퇴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로 일하러 오시려면은 출퇴근이 안 되니까 형수님께서 이렇게 출퇴근을 계속 시켜주셨어요. 왜냐하면 버스 번호를 구분을 해야지 버스를 타는데 이분이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버스 번호를 알아보지를 못하신단 말이죠. 형수님이 자가용 출퇴근을 도와주셨는데 사정이 생겨서 그만둘 지경이에요. 왜냐면 회사로 와야지 뭐 일을 시키거나 주거나 같이 하는데 회사로 올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그래서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분을 회사에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둬야 될 지경이겠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적장애인이 숫자를 몰라서 출퇴근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일하는 것을 그만둬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형편이죠. 숫자를 가리키거나 반복 훈련을 시키거나 또는 다른 훈련교사와 동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너 좀 잘해봐, 너 버스 좀 타봐, 네가 버스를 타고 와야지 우리 시설을 이용할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하지만 뚜렷한 방법이 사실 없어요. 왜냐면 장애가 극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래에는 활동보조인이나 활동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어서 가능한데 그 당시는 저희가 찾은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뭘까요? 네, 이게 382번을 거꾸로 들었는데 저희가 찾은 해답은 이겁니다. 버스 기사님이 승객을 알아보면 어떨까? 이 친구가 버스를 알아볼 수 없어서 버스를 탈 수 없다고 하면 버스 기사님이 이 친구가 382번을 타야 돼. 그래서 382번 기사님이 이 친구를 알아보면 문을 열고 이쪽 타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버스 정류장에 가면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이 친구분, 이 장애인분이. 그러면 382번 기사님이 버스를 세워서 이 친구를 태워서 저희 내릴 곳에 내려주는 거죠. 자, 이 버스 기사님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위분도 알아볼 수 있도록 북면 연출리, 이분이 다니는 곳이 이제 북면 연출리였는데 북면 연출리 이렇게 하고 요 가방 뒷면에 저희가 이분은 죽전직업재활원에서 북면 연출리의 코스를 몇 시쯤에 왕복하시는 분이니까 이 코스에서 벗어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은 저쪽 광덕산에 가서 한 2번 정도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자,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서 사회적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했는데 사실은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게 아니고 사회적 환경장애로 인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방금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버스를 타고 못 타고의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분이 버스를 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는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환경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장애는 누구의 선택도 아니고 불편을 이유로 사회적 배제가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장애는 개인이 극복해야 될 문제인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장애는 본인이 극복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도 극복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회사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회사인가요? 아니면 사회에 필요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인가요? 우리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인가요? 50인 이상의 사업주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고용 환경을 바꿔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이 가능하게 했던 그런 것처럼 말이죠. 자, 더불어 사는 여러분의 회사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고용은 인식을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환경을 극복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익이었습니다.